연구의 아인슈타인이라고 불리는 켄 윌버는 보이는 것만이 존재의 전부는 아니다. 진정한 해답은 감각이나 지적 영역이 아닌 초월 영역, 즉 영적 영역에 있다. 초월 영역은 명상을 통해서 관조의 눈을 떴을 때 그 모습을 드러낸다고 했습니다. 사람에게는 세 가지 눈이 있다는 것입니다. 감각의 눈, 이성의 눈, 그리고 관조의 눈입니다. 이것을 달리 표현해서 과학의 눈, 철학의 눈, 종교, 즉 영적인 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대개 사람들은 자신이 이성의 눈을 갖고 살아가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그것은 착각이라고 합니다. 대부분은 감각의 눈으로만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죠. 융은 이 부분을 무척 고심했습니다. 적극 상상이라는 명상법을 통해 영적인 눈으로 직접 체험한 것을 동양의 종교와 철학으로 확인 검증을 했습니다. 그러나 명상가가 아닌 심리학자로서 이 부분을 어떻게 전달할 것인가가 문제인 거죠. 당시 학계에서 받아들일 수 있는 과학의 방식으로, 또 서구 기독교 문화에 이질적이지 않은 방식으로 어떻게 하면 사람들이 이것을 이해하고 받아들이게 할 수 있을까? 이런 고심에서 나온 것이 바로 융의 분석 심리학이었습니다. 사랑의 힘을 믿으시나요? 오늘은 페르소나와 그림자 그 다음 이야기를 전해드립니다. 헤르만 헤세의 책 중에 가장 감동적으로 읽었던 책이 지와 사랑이었습니다. 저는 나르치스와 골드문트, 이 두 사람이 사실은 한 사람의 양면성이라고 보았습니다. 이 두 주인공은 페르소나와 그림자의 관계와 아니마 아니무스의 관계가 서로 얽혀 있습니다. 책을 읽으면서 저는 이 두 모습 사이에서 어디쯤에 서 있나 고민하곤 했었죠. 방탄고시 책 중에 바로 데미안이 있습니다. 헤르만 헤세는 데미안에서도 이런 인간의 양면성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인간 내면에 공존하는 어두운 세계 그림자와 밝은 세계 페르소나가 하나로 통합하는 과정에서 마주하게 되는 고통. 하지만 마침내 이것을 온전히 인정하고 품어서 전일적인 존재가 되어가는 모습이 바로 BTS가 지금까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모습입니다. 페르소나의 나를 강조하는 것은 그 또한 나의 모습이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림자와 페르소나는 모든 인간 정신에 존재합니다. 그림자는 우리가 빛을 향해 걸어갈 때 미끄러지듯 뒤를 따르는 우리 자신의 이미지입니다. 자아가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고 동일시하는 것은 자아와 페르소나의 일부가 되고 거부한 것은 그림자가 됩니다. 진짜 이기적인 사람을 볼 때 화가 나죠. 그런데 이런 반응도 보통 무의식적으로 나의 그림자가 투사되고 있다는 신호라고 합니다. 이렇게 강한 감정적 반응이 일어날 때 지각과 투사가 종종 섞이기도 하는데요. 인정하시나요? 하지만 이걸 부정하는 사람은 방어적인 사람이라고 합니다. 영혼을 통합할 수 있는 기회가 없기 때문에 영혼의 성숙을 이루지 못한다고 합니다. 나는 괜찮은데 저놈은 나쁜 놈이야 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이런 경우에 사회적인 희생양이 만들어지기도 합니다. 이 책의 179페이지에는 페르소나와 그림자의 통합 부분이 있는데요. 한 번 더 의역을 하면 이런 내용입니다. 통합은 자기 수용에 달려있다. 여기서 자기 수용이란 페르소나에 속하지 않은 다른 모습이나 또는 문화적으로 수용되지 않는 그림자의 모습도 나의 일부로 온전히 받아들인다는 뜻이다. 사람들이 자신의 그림자를 악한 것으로 느낄지 모르지만 그림자가 근본적으로 악한 것은 아니다. 페르소나에 순응하지 않는 그림자에 늘 따라붙는 수치심 때문에 그렇게 느낄 뿐이다. 당신은 당신이 믿고 있는 것보다 더 못한 면이 있고 당신은 당신이 부끄러워하는 모습보다 더 위대한 면이 있다. 내가 가진 양면적 모습, 다양한 모습을 인식하고 받아들이는 것, 이것이 진정한 나를 찾아가는 첫발입니다. 사람은 자기 자신을 위로할 수 있어야 합니다. 자신의 부족함을 보고 눈물을 흘릴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때 내 마음을 미루어 다른 사람도 진정으로 포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살다 보면 그런 순간을 원치 않아도 마주하게 됩니다. 사랑에 실패하고 취업에 실패하고 자존감이 무너지는 순간을 마주하기도 합니다. 자신이 지금까지 추구해왔던 목표가 허무한 것임을 깨닫게 되었을 때, 페르소나가 헛된 것이란 생각이 들 때,
자신의 분노와 열등감을 마주하게 될 때, 융은 그 순간이 다시 자기를 회복할 수 있는 순간이라고 합니다. 융은 이 인생의 전환점을 중년의 시간이라고 했습니다. 살아가기 위한 시간이 아닌 이제 죽음을 향해서 가는 인생의 전환점, 중년의 시기. 고 김광석님은 서른쯤이라는 노래에서 이 고독을 서정적으로 잘 표현하고 있지요. 위대한 음악가의 노래에는 사랑과 이별, 고독, 비움, 포용 등의 인생의 주제가 담겨 있습니다. 음악의 장르는 완전히 다르지만 어설픔과 풋풋함에서 고통과 인내의 시간을 거쳐 성숙과 포용으로 나아가고 있는 BTS의 노래에도 바로 같은 주제가 담겨 있는 것이죠. 자, 이 책의 저자인 머리 스타인은 BTS의 유엔 연설에서 남준이 아직 자아를 찾지 못했고 여전히 매일 자신의 다른 모습을 포용하고 노력하고 있다는 말을 높이 평가했습니다. 그것은 인생의 오랜 시간에 걸쳐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이죠. BTS를 사랑하시는 아미 여러분, 팬 여러분, BTS 멤버들이 여러분에게는 빛나는 아이돌이지만 그들은 아직 젊고 그렇기 때문에 실수할 수도 있고 방황할지도 모릅니다. 그럴 때 부디 여러분께서 너그럽게 그들을 포용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것은 여러분 자신의 실수와 방황을 포용하는 것과 연결되어 있기 때문이고요. 이런 방황들이 인생의 목적을 찾아가는 길에 꼭 필요한 과정이기 때문입니다. 자, 1부에서 던진 떡밥을 이제 수거를 해야 되는데요. 그런데 어떡하죠? 제가 사고로 입원해 있는 동안 BTS의 이번 앨범이 모두 발표됐습니다. 자, 하지만 융의 영혼의 지도에 초점을 맞추어 한번 생각해보죠. 그러면 제가 왜 이런 짐작을 했는지 충분히 공감하실 것 같습니다. BTS는 이번 앨범에서 자아가 중심이 되어 페르소나와 그림자를 하나로 포용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융이 말한 대로 전일성을 이뤄나가는 모습이죠. 그런데 6장에서 아직 하나 더 남은 과정이 있다고 합니다. 6장은 아니마와 아니무스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프로이트와 결별한 후 몇 년에 걸쳐 내면을 깊이 관찰하던 융은 어느 날 한 여성의 목소리를 듣는 체험을 하게 됩니다. 적극 상상을 통해 이 여성이 바로 융 자신의 무의식 속의 여성성이란 것을 알게 되죠. 남성의 내적 여성성을 아니마, 여성의 내적 남성성을 아니무스라고 부릅니다. 자, 여기서 잠깐만요. 이런 남성성, 여성성이 병리적인 현상이 아니라 본래 동양에서는 만물이 음양의 두 양면을 가지는 태극체로 보았습니다. 인간을 우주의 모습을 그대로 닮은 소우주로 보았기 때문에 인간은 당연히 태극체죠. 그래서 남자에게는 내면에 여성성이 있고 여자의 내면에는 남성성이 있는 것이 당연한 원리입니다. 테얼그마종지의 번역자인 빌헬름이 인간의 혼과 넋을 아니마, 아니무스로 번역한 것에 대해서 융은 매우 좋은 번역이라고 평가했습니다. 동양에서는 예로부터 사람이 죽으면 혼은 하늘로 올라가고 넋은 땅으로 돌아간다고 합니다. 혼은 양에 해당되기 때문이고 넋은 음에 해당되기 때문이죠. 이렇게 보면 융의 아니마 아니무스라는 개념은 남성성, 여성성 뿐만 아니라 하늘과 땅, 음과 양의 상징을 인격화한 표현이라고 보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자, 한번 주변을 돌아보죠. 좀 마른 남자는 살이 찐 여성과 살이 찐 남성은 좀 마른 여성과 사귀는 경우를 종종 보지 않나요? 혹은 조금 여성적인 남자는 활달하고 적극적인 여성에게 매력을 느끼고 또 그 반대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겉으로 드러나는 모습과는 반대의 모습이 내면에 있기 때문이죠. 또한 그렇기 때문에 나와 반대되는 성향을 가진 사람에게 마음이 끌리는 것입니다. 융은 아니마 아니무스를 페르소나의 상보적 역할로 보았습니다. 자, 이것은 그림자와 다릅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페르소나가 지적이고 매우 존경받는 모습이라면 그림자는 이 페르소나의 비도덕적인 모습, 경제 사기꾼 같은 모습이죠. 반면에 아니마는 지적인 모습의 부족한 부분인 감성적이고 정서적인 모습입니다. 페르소나와 아니마 아니무스는 마치 남녀와 같이 서로의 반쪽인 것이죠. 그 다음 7장과 8장에서 이 모든 분열된 정신을 통합하는
전일성과 개성화 과정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데요. 이런 자기 실현으로 나아가기 위한 단계로서 페르소나와 아니마 아니무스의 결합은 매우 중요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혹시 페르소나를 발표한 BTS의 다음 곡은 아니마 아니무스와의 결합에 대한 곡이 아닐까 짐작했던 겁니다. 방탄고시의 또 한 권의 책이 바로 에리 프롬의 사랑의 기술이란 책이죠. 아니마 아니무스의 결합은 사랑이라는 가면을 쓰고 다가옵니다. 사랑을 해보신 분은 아시겠지만 사랑은 관계에 대한 기술이죠. 다가갈 때와 거리를 둘 때를 아는 것, 서로가 더 나은 모습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이끌어주는 관계입니다. 나의 마음을 올바른 가치와 조화시키고 보다 심원한 내적 깊이로 향하는 길을 열어주는 관계가 아니마 아니무스와의 결합입니다. 진정한 자기를 찾아가기 위해 필요한 사랑의 기술은 페르소나와 아니마 아니무스의 결합을 의미하는 것은 아닐까요? 혹 이번 앨범에서 이런 상징을 담은 노래가 있나요? 그리고 이런 결합을 통해 자신이 대우주를 그대로 닮은 소우주라는 상징을 담은 노래가 있지 않나요? 만약 없다면 아마도 저는 앞으로 BTS의 신곡이 나올 때마다 혹 이런 노래가 있지 않을까 하며 기대할 것 같습니다. 7장은 정신의 초월적 중심. 융은 이것을 자기, 셀프라고 말했는데요. 불교에서 말하는 진화 또는 아트만을 말합니다. 이쯤에서 융이 말하고자 하는 핵심을 한번 정리해 볼 수 있습니다. 자아, 콤플렉스, 페르소나, 그림자, 아니마 아니무스, 이 모든 것은 의식적이든 무의식적이든 분열된 정신입니다. 영혼의 지도의 하나하나의 조각들인 것이죠. 이 분열된 영혼이 하나로 회복하는 것이 진정한 자기, 진화를 찾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융은 이것을 자기 실현이라고 표현했습니다. 8장은 개성화에 대해 설명합니다. 영혼의 통합을 이루었지만 동시에 나로 있는 상태. 말 그대로 개성적 존재임을 아는 단계입니다. 인생의 목적이 무엇인지 깨달았으나 하루의 삶을 담담히 채워나가고 있는 사람. 감각의 눈, 이성의 눈, 그리고 영성의 눈을 모두 뜨고 나와 세상을 조화롭게, 균형되게, 올바르게 볼 수 있는 사람. 하지만 이건 여전히 노력하고 있는 저보다는 여러 지혜로운 분들께서 좀 더 조언을 해주셨으면 좋겠네요. 댓글 부탁드릴게요. 자, 나무로 다시 돌아가 볼까요? 똑같은 나무가 하나도 없습니다. 물론 같은 수종이지만 그 나무 생김새는 모두 다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단 하나밖에 없는 것이라면 얼마나 소중하겠습니까? 바로 여러분이 그런 존재입니다. 이 우주에 단 하나밖에 없는 존재예요. 그래서 여러분은 아름다운 존재입니다. 이 모든 것은 융 자신이 중년의 시기에 맞은 절대 고독의 기간을 거치며 명상과 수행을 통해 자신의 내면 세계를 탐구하고 직접 경험을 통해서 찾아낸 지도들입니다. 이제 신을 믿느냐는 질문에 대한 융의 대답을 들려드리겠습니다. 융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나는 알고 있습니다. 믿을 필요가 없어요. 나는 알고 있습니다. 인간은 자아라는 좁은 울타리를 넘어 무의식의 세계와 하나됨으로써 자기 실현에 도달할 수 있습니다. 자기 실현이란 자아가 무의식의 깊은 심연에서 우러나오는 목소리를 감지하고 자기를 발견하는 과정입니다. 인간은 누구나 의식과 무의식의 분열을 멈추고 온전히 하나 될 수 있는 가능성을 갖고 있습니다. 일찍이 동양에서는 이 세계를 추구하고 찾아왔던 것입니다. 오히려 요즘엔 서구 사회에서 명상과 메디테이션 열풍이 불고 있지 않나요? 이제 동양과 서양의 문화가 하나로 꼽힐 수 있는 시대를 맞이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당시 융은 동양과 서양의 문화적 차이를 우려했었는데요. 지금 융이 살아있다면 어떤 생각을 하실까요? Don't worry, sir. We are now ready to understand each other.